네, 안녕하세요.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주제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미 큐레이터입니다. 본 전시의 주제는 투게더 몽테뉴의 고양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나오는 전시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시는 사실은 협력에 대한 전시입니다. 이 말은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가 남긴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미셸 드 몽테뉴는 내가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 고양이는 내가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즐겁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진정한 배려와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시입니다. 그 협력의 대상은 나와 고양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지구와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4개 국가 26명 작가의 작품 75점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편견을 덜어내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상이변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구와 지혜롭게 공생해 나갈지 작품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핀란드 작가 킴 시몬손의 작품입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귀여운 요정 같아 보이시죠? 사실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들의 표정은 어둡고 눈은 공허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의 분쟁과 갈등으로 종말이 찾아온 시점에 스스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끼로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각자 지니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도자기가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도자기가 맞습니다. 작가는 우선 검정색 흙으로 이 작품을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나일론 섬유를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신비스러운 연두빛깔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기발랄함과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른들의 역할과 실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한국 작가 맹욱제의 작품 몽중림입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작은 동물들이 날개를 달고 한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지는 바로 초록색으로 물든 숲입니다. 이 숲에 이르러서는 자연과 인공이 공존을 하게 되고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꿈의 공간입니다. 흰 색깔을 하고 있는 작품은 서로 그룹을 이루어서 동물들별로 한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고요. 초록의 숲에 이르러서는 그 그룹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두가 한데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 쥐, 새, 개구리, 물고기는 작가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했던 동물 친구들입니다. 또 한쪽에는 사람의 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손은 이 동물들을 쫓고 있는 것일 수도 함께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동물학대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뉴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숲은 유토피아입니다. 이 숲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위계 질서는 사라지고 날개가 없는 동물들도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꿈의 공간을 작가는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부 타자와 함께 우정에 대하여에서는요, 사회적 타자로 여겨지는 이들을 전시장에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받은 상처를 과감하게 드러내기도 하고요.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서 관람객에게 재치 있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퀴어, 젠더 이슈, 이주민, 유색인종에 대한 작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오시면서 이 거대한 흑인 어머니의 모습에 많이 압도가 되셨을 텐데요.
흑인 어머니의 뒤로는 두 아들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백색증, 즉 알비노라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이 백색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데요. 탄자니아에서는 알비노 아이들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미신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알비노 아이들의 신체는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작가 팁 톨랜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섬세한 인물 묘사로 유명한 도예가인데요. 팁 톨랜드는 탄자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실제 인물 크기의 2~3배 정도의 크기로 작품을 확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압도적인 크기는 인간의 무지와 편견, 욕망이 낳은 흑인 가족의 비참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이민 2세대 작가 스티븐 영리의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여러 개의 접시들이 벽에 걸려져 있는데요. 모두 동양인 여성들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미국의 같은 스파샵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들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 미국에서 동양인 혐오 범죄가 종종 발생하던 시기에 괴한의 총을 맞아서 희생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작가는 그녀들의 깨져버린 꿈을 추모하기 위한 마음으로 도자기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작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한국인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전통 도자기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문양을 자세히 보시면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독수리가 그려져 있던가 작가가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봤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다랑아리 3점이 놓여져 있는데요. 미국의 성조기 색깔인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재가 모두 등장하는 이 작품들은 작가의 복합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어디에도 속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소속감은 이렇게 찢어지고 무너진 도자 기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디지털 투명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풍경을 선보입니다. 작은 도자기 조각들이 모여서 대칭적이면서도 하나의 커다란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작가 엘버트 요나단 세티아와는 명상적인 특성을 가진 작업들을 주로 제작합니다. 작가는 수행을 하듯이 반복적인 패턴 작업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는 인간의 작은 행동이 곧 우주를 이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 만다라 패턴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은 종교적인 맥락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인류 공동체 형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는 작은 존재가 명상이라는 의례를 통해서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계기가 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만찬장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협력, 투게더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본 전시의 마지막 파트가 이 만찬장인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과 편견을 몰아내고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도자기야말로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작가 황춘마오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정상회의에서 사용하는 그 연회장의 식기를 제작한 작가이자 테이블웨어 디자이너입니다. 황춘마오는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사용한 식기들을 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식기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서양 식기의 보편적인 형태에 자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응용해서 우아하면서도 지혜로운 만찬장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어떤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환경을 이야기하는 작품일 수도 있고 사회적 타자를 이야기하는 작품일 수도 있고 또 화려한 만찬장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이 됐던 도자 예술을 통해서 사려 깊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상대와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